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썹이 휘날릴 시즌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시죠. 그레이스케일이요. SEC의 아발란체 ETF를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밑에 아더 헤이즈가 하이프라는 코인이 3년간 126배 오를 것이다.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책임집니까? 아니죠. 말보다 실제 행동에만 주목해야 한다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이 뭡니까? 아발란치 ETF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을 했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을 기관들에게 최초로 팔았던 회사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알트코인, 기존에 있던 신탁 상품을 ETF로 바꿔주세요라고 SEC에 제출했던 코인들, 첫 번째 솔라나, 두 번째 XRP, 세 번째 라이트코인 모두 올해 1월 달에 제출했었고요. 이 코인들 현재 가장 데드라인이 바짝 10월 중순에 다 지금 몰려 있고요. 승인 확률이 가장 높은 코인이 뭡니까? 바로 이 세 개입니다. 9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했던 곳들이 카르다노와 도지코인이에요. 마찬가지죠. 승인 확률이 90%입니다. 여기 이제 그 데드라인은 올해 4분기까지 되게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승인 확률이 90% 이상인 코인의 지금 명단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스닥에 직접 이 아발란체 ETF 상품이 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싸워서 거의 처음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던 것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이에요. 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왜 ETF, 현물 ETF 변환 승인을 안 하냐 해서 SEC가 법원에게 실은 혼쭐이 났습니다. 이 승소가 없었으면 24년 1월달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포함 7개였습니까? 승인이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이 법원의 판결은 게리 갠슬러도 답이 없었거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IPO 추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인들의 신청 순서 역시도 저는 우연히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차피 다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도 뭐 헤데라 혹은 폴카닷 이런 코인들 ETF를 그레이스케일이 신청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로 실현 승인이 이미 됐던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있어요. 7월 1일에 승인이 됐는데 승인하자마자 미안하다. 지금은 거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날 바로 보류를 시켰죠. 기억나십니까? 5개 코인이 비중별로 들어간 디지털 라지캡 펀드예요.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11%, 리플 XRP 4.6%, 솔라나 2.7%, 카르다노 0.75%. 승인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승인은 했지만 왜 보류를 했을까요? 왜 거래는 막아놨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개별 알트코인에 대한 ETF를 왜 지금 저 10월 중순으로 다 밀어넣은지 아십니까? 승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승인을 안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게리 갠슬러 때부터 뒤로 미루고 미뤘던 게 뭡니까? 이 코인이 증권이야, 상품이야, 화폐야, 뭐야? 이게 자의적이고 그냥 맨날 기소만 했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기준과 법, 가이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고 여기 지금 스테이킹도 과거 이거 다 게리 갠슬러 막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SEC 지금 저 크립토맘 그 피어스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거 지금 제대로 규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기관 머니가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 때문에 이거 일단 좀 애매하니까 같이 좀 뒤쪽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나중에 10월 16일로 이거 다 지금 한꺼번에 다 밀어놨거든요. 저 솔라나 저기 뭐 라이트코인, XRP 마찬가지죠. 제 개인적인 예측은 이 날짜 전후로 한꺼번에 개별 ETF, 지수 ETF, 스테이킹 포함 ETF 저는 본물이 이때부터 제대로 터지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누가 이 지루한 장, 지금 8월달 뭐 그렇게 좋은 거 없었죠. 7월달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달 뒤에서 또 얘기 드리지만 9월달은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았던 넘버1 9월달이 잘 안 좋았어요. 이 지루한 장이 누가 견디고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코인 추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엄청 힘들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한 시장이에요. 기관들이 들어왔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017년식의 폭등은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폭등을 했다고 쳐도 7, 8개월 쭉 밑으로 흘러내리면 그냥 다 이제 뭐 고점에서 대부분 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웬만하면 코인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비트마인은 일주일간 19만 개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제는 보유량이 171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얘기 드렸죠. 이더리움이 갈 길이 두 번째 형님이거든요. 너무 멉니다. 시가총액 지금 이 정도 이더리움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자산 토크나 주식 토크나 감당이 안 됩니다. 더 가야겠죠. 솔라나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탑4 기업들 UPEX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190만 개, DeFi Development 111만 8천 개, Sol Strategy 39만 개, Torrent Capital 등등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기업이고요. 이더리움 그 다음에 제가 솔라나 XRP로 돈이 흘러갈 것이다. 바람잡이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코인이랑 관계 있습니까? 어찌됐건 의료기기 제조업체 샤프스 테크놀로지가 암호화폐 비축 전략으로 뭘 사겠다? 솔라나를 사겠다. 4억 달러면 우리 돈 5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솔라나 재단과 지금 양해각서 체결했고요. 이걸 발표를 했더니 이 회사, 상장 회사죠. 주가가 한때 96%가 올라갔습니다. 솔라나 5천억 샀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주가가 96%가 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로 버전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나랑 같이 일하고 있던 저 이대리가 밈코인 뭐 이상한 멍멍이 코인을 샀는데 1억 원어치 샀는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30억이 됐더라. 퇴사한다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상장 기업들에게 주는 주가 폭등이 지금 이건 96%니까 좀 약한 거고 보통 1000%, 2000%, 3000%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란 얘기예요. 지금 비슷한 얘기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들어와. 너 아직도 코인 안 해? 야, 너 뭐 하고 있어? 너 벼락 거지 될 거야? 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나스닥 상장 회사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한방의 강력한 유혹, 개인적인 안 좋은 예측이지만 95% 이상은 속수무책으로 여기 전 다 쓸려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재미없잖아요. 지금 코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랑 일부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 빼고 일반인 기준 아직도 비트 사기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 얘기하냐? 지금은 아니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폭등장을 유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XRP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탑5 회사 뽑아줘 했더니 1위 어디서 많이 봤던 회사죠. SBI 홀딩스 2016년부터 리플에 투자를 했던 그 회사입니다. 지금 10빌리언 달러니까 14조 원 들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트리덴트 디지털 테크, 위브스 인터내셔널,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월지스틱스 헬스. 여기 이제 중국계 회사도 있는데 공통점 뭐다? 또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이요. SBI는 아예 그냥 일본 회사니까요. 왜 샀습니까? XRP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시세 차익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 다음에 리플 XRP로 이자를 받는데요. XRP는 POS 체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서 보니까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을 통해서 DeFi를 활용합니다. DeFi는 뭡니까? 이자를 받겠다. XRP 해놓으면 그걸 누가 대출하건 중간에서 나는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휴를 통해서 XRP 이자로 받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XRP 어차피 국제 그 결제할 때 쓰거든요. 실제로 XRP를 쓴다고요. 그러면 일석삼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XRP를 300밀리언, 500밀리언 어마어마하죠. 수천억 단위로 이미 쟁여놓고 지금 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장 회사는 미리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라나 XRP만 사냐? 아니죠. 스위 전략 투자 밀시티, 지금 밀시티 벤처스라고 하는데 이름을 바꾸네요. 스위 그룹 홀딩스. 이건 솔 스트래터지 뭐 그런 느낌이죠. 스위 그룹 홀딩스. 우리는 스위가 우리의 희망이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스티커도 지금 바꿔버렸어요. 스위 그룹. 대단하죠. 8월 10일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스위를 몇 개 들고 있냐? 8,180만 개를 들고 있어요. 대략 한화 4천억 원 살짝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4천억 샀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더 우습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더 놀라운 일인데 비트 이더에게 4천억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스위 같은 그 외 알트코인들의 4천억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또 나스닥이죠. 헤리티지 디스틸링. 여기는 3호 발행을 통해서 2.2억 달러. 이건 현재 기준 한화 3천억 원을 조달을 했어요. 근데 이 코인을 이 금액을 누구한테 받았냐? 스토리 재단 뭐 이 지금 이 회사고요. A16Z, 엠버그룹, 에링턴 캐피털, 우리나라 해시드도 있는 것 같고요. 폴리체인 캐피털. 이름이 있는 크립토 벤처 캐피털리스트로부터 3천억을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뭐에 투자하냐? IP 코인에 투자해요. IP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IP는요,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뭐 AI, 그 인공지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이 IP가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 문제를 이 블록체인 위에서 알아서 쓸 때마다 로열티 차곡차곡 돈 나가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 지금 시총이 70위권에 있어요. 뭐 그렇게 작은 코인은 아닙니다. 이 코인을 3천억을 투자한다? 그것도 세력들이 3천억을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비트, 이더, 솔라나, XRP로만 끝날 게 아니다.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또 나스닥 상장사 또 나왔죠. 메가 매트릭스. 여기는 뭐 삽니까? 에테나를 주요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겠다.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너무나 뻔하게 보여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잖아요. 나스닥 상장 회사. 땡땡 코인을 매수했다. 주가가 1000%, 2000%, 3000% 올랐다 하더라. 이거 이제 또 보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럼 나도 이제 빚으로 사볼까? 나도 좀 사볼까? 전 세계에서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포모죠. B2가 가속화되는 거며 이미 비트코인, 이미 이더리움, 이미 솔라나, XRP 전 코인 지금 우량 코인으로 싹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저들이 왜 저렇게 투자를 할까요? 나스닥 상장 회사 그 뒷단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람잡이들 있겠죠.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 상장 회사를 왜 골랐냐? 이 친구들은 무조건 계획과 실적과 주요 뭘 얼마나치 담았는지를 의무 공시해야 됩니다. 언론 보도하기 너무 좋겠죠. 그 시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 드립니다. 눈썹이 휘날릴 시즌 언젠가 올 텐데 그때까지 몇이나 버틸 수 있을까? 판테라 캐피탈은 크립토 쪽에 OG 회사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된 그 연륜 있는 회사입니다. 큰 회사예요. 12.5억 달러. 이게 1조 한 7천억 될까요? 솔라나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여기도 나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해서 솔라나 투자사로 뭐한다? 바꾼대요. 비트 이더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은 솔라나 XRP가 될 것이다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이제 막 이더리움도 21년 최고점 이제 막 넘겼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도 갈 길이 멀다. 10월 중순 알트코인 개별 ETF, 지수 ETF, 스테이킹 ETF 이거 저는
뭐 대략 승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1월 말까지 그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클래리티 법이 이제 투표는 뭐 9월 30일에 하겠지만 또 10월 달에 뭐 수정 작업을 거쳐서 11월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ETF가 승인이 되고 알트코인들 11월 달에 이제 클래리티는 명확성이란 뜻입니다. 모든 게 확실해진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8월 달, 9월 달 재미없다고요? 지금 같은 때 뭘 할까요? 부지런히 주워 담아도 지금 시간이 아깝고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이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솔직히 전 관심이 없고 행동은 노골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야, 이번에 CPI 장난 아니래. 이거 높아질 거래. 금리 인하가 지금 지연된다는데 이런 것들 대환영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미국의 알트코인 스팟 ETF 신청 현황, 뭐 현재 기준이죠. 솔라나 10월 16일입니다. XRP 10월 18일에서 24일, 라이트코인 10월 23일, 도지코인 뭐 아직 마감일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카르다노, 폴카닷, 아발란체, 헤데라, 트론, 스위. 올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뭐 아마도 아니 뭐 이더리움이 되는데 솔라나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솔라나가 되면 아발란체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신청 순서대로 최종 결정 기한도 결정이 되겠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전 예전부터 그 얘기 드렸어요. 비트코인만으로 끝난다. 비트코인 킹왕짱이다. 킹왕짱은 맞지만 비트로 끝나진 않는다. 이더리움으로 갈 것이다. 이더리움만 지금 킹왕짱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이더리움으로 만족을 하냐? 우리도 불만족, 그들도 불만족. 그러면 XRP 솔라나로 간다. 이외에 수없이 많은 알트 지수 종목 섞어서 팔고 이자 주는 ETF,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파생 상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미국에서 개별 ETF 신청 코인들 이거 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할까요? 그들 입장에 생각하면 명확해요. 시총이 크고요. 유망한 코인이고요. 자기들이 콕 찍어놓은 코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개별적인 ETF 상품으로 만들어도 이 코인들은 팔릴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 개별적으로 ETF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좀 짤짤한 코인들 있죠. 안 팔릴 것 같은 코인들은 어떻게 팔까요? 크립토 탑 20, 탑 50, 탑 100,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처럼 지수 안에 묶어버려서 한꺼번에 이제 뭉텅이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종목으로 아니면 이자 주는 것만 따로 이게 다양한 메뉴를 구성해야죠. 이게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안 팔려도 묶어서 팝니다. 예전부터 비트 이더 합쳐서 50% 이상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그건 뭐냐? 나머지를 하시는 것도 최대한 이런 코인들 내에서 고르셨으면 좋겠다. 뭘 사야 되나요? 자, 이걸 뭐 다 이것저것 찍어주면 이게 뭐 리딩 방송 아닙니까? 공부를 직접 하시고요. 이거를 확신이 오는 것들 위주로 결정하고 바닥에서 산다고 하지만 바닥에서 삽니까?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종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 얘기 드렸죠. 저 역시도 최근에 소액 추매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뭐 그 금액 뭘 살지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스트래티지가 S&P 500 편입에 실패했다. 이 지수에 실패했다. 로빈후드도 실패했다.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나중에 이거 편입되고요. 편입 안 돼도 대세 지장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아랍에미리트에서 비트코인을 7.4억 달러를 들고 있더라. 전 세계 국가 중에 4위다. 6,300 비트코인. 근데 누구 데이터입니까? 아캄 데이터네요. 아캄은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GPT를 뒤져봐도 하더라 아닐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뭐 참고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바이낸스의 창펑차은은 아랍에미리트가 비트코인을 400억 달러를 쟁여놨더라. 이건 역시도 카더라 통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지금 팩트냐? 두바이에 있는, 그러니까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국가 그 도시죠. 친코인 정책, 파격적인 규제로 엄청난 인기를 전 세계의 크립토 회사들을 정말 다
그렇게 흡수하고 있어요.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주제가요. 우리 이제 뭐 일반적인 정치인들 수준이 아니고요. 정한 거예요. 크립토 허브로 만들겠다. 너희들 다 우리 쪽으로 와라. 내가 세금 혜택 주고 확실하게 밀어줄게. 여기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RWA다, 디파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현재 팩트는 아부다비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무바달라. 여기가 비트코인을 이미 4억 달러 이상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한 7번째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부다비 국부 펀드예요. 오일머니가 아부다비에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일 부국들이 저는 당연히 동참을 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할 것으로 봐요. 뭘 먼저 담을까요? 비트코인 먼저 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 TV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You are fired 이런 여러 가지 그 쇼를 했거든요. 또 한 거예요. You are fired 한 거죠. 실제로 자른 겁니다. 이 제가 문서를 봤더니 You might be removed 란 at my discretion 해서 너 여기서부터 끝이야. 굉장히 잔인한 표현을 이 레터에다 적어놨더라고요. 금리 인하 할래 아니면 감옥에 갈래 집에 갈래 선택해라. 일단은 집으로 보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로 되는 게 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좀 냉정하게 역발상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표는 약달러죠. 금리 인하죠. 경제 부양이죠. 시장 상승이죠. 규제 완화죠. 이게 뭡니까? 호재예요. 이게 다 호재입니다. 그렇죠? 이 호재를 지금 뭐 가격이 어떻고 저쩌고 의미가 없다. 이분이 아마도 본인을 위해서 본인 자식들을 위해서도 시장을 많이 띄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거래소 연맹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유럽 등에 지금 주식 토큰화, 이제 채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이 뭐다? 주식이라고 얘기 드렸죠. 강력한 규제를 강화해달라라는 서한을 미국의 SEC, 유럽의 증권시장감독청, 세계증권감독기구에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주식 토큰화를 지금 일반 뭐 거래소다 핀테크 업체들이 막 이것을 우후죽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한 거니까 걔네들 좀 단속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주식 토큰화는 사실 기존에 주식을 거래했던 증권사들 먹고 살 길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우버라고 하는 앱이 나오면 택시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카카오 택시일까요? 에어비앤비라는 앱이 나오면 숙박업계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동산 토큰화 이제 나중에 되겠죠. 이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지금 장난하냐 하면서 나오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나오면 실은 뭐 PG사들, 뭐 은행들, 카드 회사들 실은 다 이제 그 짐 싸서 집에 가란 얘기거든요.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는 이걸 예전부터 내다 봤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수년 전부터 이미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요약하면 자산 토큰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앞으로 어떻게 되냐? 중개인들, 중간에 이제 미들맨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우리가 소비자와 기업 간 그 중간에 거치는 여러 가지 망들과 아니면 중개 뭐 은행들 그 업소들 있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중개인들은 결국 멸종되는 거예요. 이것을 SEC 위원장이 뭐라고 표현했냐? 슈퍼앱이 그 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슈퍼앱. 지금 코인베이스, 크라켄, 트위터, 카카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업비트, 토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와 은행, 증권사, 중개업체들이 다 같이 토큰화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되겠죠. 주식 이제는 예전처럼 뭐 어디 증권사 앱에서만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과도기 형태로 뭐 대체 거래소가 나왔는데 결국은 너도 나도 토큰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근데 결국에 처음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지만 나중에 결국 몇 개 앱으로 통폐합이 되겠죠. 슈퍼앱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시티그룹이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은행 예금 유출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1980년대 MMF 펀드가 막 나왔을 때 은행 예금
이자 준다며. 이자 주면 은행 예금으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MMF로 돈이 싹 다 빠져나갔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들 가계대출금리 상승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요. 뒷 배경을 정확히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규제적으로 이자 지급을 막아놨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JP모건에선 이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 페이팔, 핀테크 이런 기업들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유통을 시키면서 이자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규정을 피해가는 거예요. 대형 은행이 아니잖아요. 대형 은행이 아니니까 나는 관계없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어차피 그 파킹을 어디 해놔야 되는데 이자를 4%, 5% 주는 데와 한 푼도 안 주는데 어디로 돈을 유치하겠습니까? 저라도 페이팔 코인베이스에 집어넣고 이자 4%, 5% 받겠죠. 미국 대형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뿔이 난 거예요. 니들 이자 지급하기만 해봐. 너희들 다 진짜 내가 두고 봐. 지금 이렇게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채권, 이자.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요. 사실 시세 차익보다는 이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국채 있죠. 주식의 배당. 이런 게 결국 뭐냐면요. 기관들의 자금은 그 이자에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스테이킹 그 이더리움 ETF 해봤자 예전에 이또 속일 때 그거 그게 큰 일이야? 큰 일입니다. 스테이킹을요 ETF 형태로 그냥 들고만 있으면 매일 이자가 알아서 쌓인다. 이건 게임 체인저 맞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헤데라 이런 거 있죠. 카르다노, 아발란체 스테이킹 ETF 들어가면 기관 자금들 몰릴 겁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USD1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찍었죠. 포인트를 준답니다. 신용카드도 아니고 USD1 이거 쓰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쓸 수 있다. 게이트.io라고 하는 거래소에서도 연동이 된다라고 하죠. 이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지금 무슨 슈퍼 앱이 됐는데요. 예전엔 돈 누가 찍습니까? 미 연준에서 찍죠. 은행 돈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도 하는 거죠. 이게 슈퍼 앱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가져가는 겁니다.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비은행권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이거 막으려고 했죠. 근데 이거 왜 포함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한몫 챙기려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비은행권도 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노골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당연히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은행들은 빅테크를 빼라. 얘네들이 돈을 찍은 건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압박했잖아요. 로비했잖아요. 근데 사실 실패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및 빅테크 및 친크립토 군단이 이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임기 내에는 JP모건, 미 연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더리움이 9월달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에 10월부터 강세를 띨 것이다. 벤자민 코엔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못할 것이다.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이건 제가 납득을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9월달은 재미가 없고 10월부터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통계적으로 비트코인 수익률이 잘 안 좋았던 달이 9월달, 그 다음 8월달 이런 데입니다. 제일 좋았던 달은 10월달, 11월달, 4월달이거든요.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어쨌든 지금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요. 9월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10월에 오르든지 9월부터 그냥 먼저 오르든지 뭐가 맞을까요? 뭐가 되든지 10월 달에는 오른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될까요?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굳이 꼽자면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제 질문은 또 똑같습니다. 그때까지 몇이나 남을까? 지금
7월, 8월 지금 사실 올해 내내 지루하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7월 달, 8월 달, 근데 이게 9월까지 간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특히 과거에 뭐 이제 한두 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제 특정 알트코인을 잘못 샀다가 심지어 마이너스 98%를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몇몇 우량 코인들이 예를 들면 이더리움, 솔라나 아니면 저기 뭐 XRP 같은 거 옛날에 사놨던 거 그게 거의 뭐 본전 근처까지 옵니다. 그러면 격하게 팔고 싶은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아 이거 난 진짜 알트는 못 믿겠어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량 코인을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팔면요 그때부터 진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그 시총 작았던 그런 코인들, 실패했던 코인들 그 손실이 있는데요. 우량 코인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묵히면요. 그 손실을 전 만회하고 남을 거라고 봅니다. 2배, 3배 이상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거죠. 본전 오면 그냥 트라우마 있으니까 그냥 난 던져버릴래. 사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이것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도 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냐? 크게 3가지. 선천적인 분이세요. 선천적인 대인배들이 드물지만 있고요. 아니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소액 투자자. 이분들은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뭐 나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렇죠? 마지막 트라우마를 있었지만 극복한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대인배 분들은 아마 이러실 거예요. 막 공포, 막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때요. 우량 코인을 더블로 막 그냥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근데 또 가끔 이런 분들 만납니다. 난 수익률 지금 뭐 엄청나. 난 일희일비 안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총 그 투자 시드가 1,000만 원 이하.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물론 큰 돈이지만 뭐 대세에 지장 없다. 트라우마를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해야 되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과거의 실패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을 못하고 볼 때마다 쓰리고 막 안 좋고 힘들고 그냥 인정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실패는 실패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 경험을 몇 번을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 평소 같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자기만의 원칙이 몇 가지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량 코인들 위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작은 코인은 올인 하면 큰일 나겠구나. 비중 조절이라는 것도 하고요. 또 이때쯤이면 적당히 털고 나가야 되는구나. 절제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몸소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눈썹을 휘날리는 그때가 왔을 때 몇이나 남아 있을까요? 구독자분들과 저 또한 그때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